췌장암을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제2의 삶을 얻다. 췌장암 완치 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췌장암을 이겨낸 김춘수 씨입니다. 제가 2018년 7월 달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등이 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증상이 췌장암 전조 증상이더라고요. 당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김춘수 씨. 살 확률은 현저히 낮았다는데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약 10cm 가까이 되는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간다고요? 그곳은 어딘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산이었네요. 암 진단 이후에 많게는 5시간, 7시간 정도 산을 타고 있고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건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항염,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데요. 산에 못 가는 날엔 실내에서 하루 3번, 1시간씩 러닝머신으로 건강을 유지 중입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김춘수 씨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버섯으로 꽉꽉 가득 채워져 있네요. 버섯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항암,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준다고요. 사실 그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자료 찾아본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뭐 암 정복하는 비결이나 아니면은 이게 체질 개선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췌장 공부를 위해 읽은 책만 무려 100권. 다양한 서적을 통해 췌장에 관한 정보를 공부했었던 아내 김영희 씨. 고마워요, 여보.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 유지만 합시다. 네. 췌장암의 위험에서 벗어난 김춘수 씨, 앞으로도 쭉 건강 유지하세요. 야, 이게 딱 보니까 췌장암을 극복하신 가장 큰 힘이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따뜻했는데요. 특히 이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평소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보니까 러닝머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타시고 산에 뭐 대여섯 시간을 하시니까 운동으로 하루를 꽉 채우시고 계신데 특히나 등산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등산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하반신의 근육이 한 60~70%가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췌장암의 예방 측면에서도 이후에 치료를 이겨나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칫 혹시 잘못 이해하실 부분은 수도 있는 부분은 앞에 사례자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셨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큰 방향은 3가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늘린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3번째는 정성이죠. 가족분들의 정성이 합쳐지면 더 좋고 이런 큰 방향성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안에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등산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식단도 중요하잖아요. 식단 또한 질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주 잘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지혜 교수님이 닥터의 권고로 췌장에 좋은 식사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 권고는 건강한 탄수화물 식사를 하라입니다. 네. 특히 몸을 오래 보신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의 적대감이 엄청 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탄수화물은 극도로 제한을 하고 단백질과 지방량을 늘린 식사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처럼 췌장에 이렇게 극도한 탄수화물 제한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당량의 곡류와 채소가 포함된 탄수화물 식사를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너무
너무 과다하게 되면 90% 이상 지방이 췌장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췌장에 부담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과당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연스럽게 과일, 채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생선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네. 췌장 질환에 굉장히 좋다는 음식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이렇게 드셔보셨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에게 그 귀중한 요리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떤 요리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머니께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췌장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신 채소탕을 좀 오픈하시게 되셨는데 모두들 궁금해하신지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의 레시피를 좀 공개함으로써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회에 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췌장 질환으로 고생했던 어머니의 정체는 바로 한식 요리의 대가 심영순 선생님. 과거 췌장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췌장 질환 극복에 도움됐던 음식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채소탕. 먼저 항암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채소들을 작게 썰어줍니다. 손질한 채소들을 식초와 설탕을 섞은 단촛물에 담그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단촛물을 통해서 그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에 대한 살균 소독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후 채소가 약간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줍니다. 각각의 채소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간이 있어서 간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2시간 정도 끓이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라고요. 바로 영양소가 보존되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영양 가득 채소탕 완성! 두 번째 요리는 바로 양배추 쌈밥입니다. 먼저 염분을 줄여주는 두부, 고소한 맛을 내는 견과류와 암 예방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버섯을 잘게 다져주고 섞기 전 버섯은 가볍게 약불에 볶아줍니다. 각종 재료들을 된장과 섞음으로써 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염도가 무려 3분의 1까지 줄어드는데요. 저염식으로 부담 없이 즐기는 양배추 쌈밥도 완성입니다. 오늘 배운 영양 만점 요리들로 췌장 건강 사수하세요. 아, 어머니를 향한 딸의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레시피를 주신 이 장혜주 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재 교수님, 채소탕에 어떤 성분이 우리 췌장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네, 채소탕에 들어간 성분들 모두 다 건강에 좋은 채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자면 일단 토마토에는 우리가 토마토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명한 항산화 물질로 실제로 미국의 암 연구소에서는 10대 항암 물질, 자연에 존재하는 항암 물질 10개 중에서 1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곁들여 넣으신 파슬리, 브로콜리도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이런 채소들은 공통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밖으로 빼내면서 염증을 줄여주고 결국에는 암 예방에 도움되는 식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몸에 좋은 그 채소를 한꺼번에 넣어서 은근한 약한 불에 이렇게 2시간 끓이는 거. 태훈 씨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누나가 정말 많이 들통으로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예. 가져올게요.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다가 이제 면을 넣어서 먹을 것 같긴 하는데. 예. 아, 일단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재성 씨도 좀 나눠드리고. 진짜요? 네네네. 꼭 한번 해주시면은 저는 달려갑니다. 진짜.